네, 안녕하세요. 탁신TV 신재욱입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그랜저 IG 2016년식부터 2019년식 사이의 모델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BMW 4 시리즈 영상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LF 소나타 영상을 찍었는데, BMW 4 시리즈는 F바디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정말 좋아하는 모델이고, 제가 되게 사고 싶었던 모델이고, 소나타, LF 소나타도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특정 차를 엄청 강력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검색 키워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특정 차를 그냥 설정해서 영상을 찍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LF 소나타 같은 거를 좋게 생각하지만 그 차를 엄청나게 강력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저는 이제 중고차를 추천드리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무난한 차들을 좀 좋아합니다. 제 성향상. 그래서 무난한 차가 뭐겠어요? 아무래도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무난한 게 뭐겠어요?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산타페 이런 차들. 그 다음에 제가 저는 애매한 트림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 중간에 껴있는 이런 트림들하고 좀 준준형, 소형 이런 걸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중고차를 오면 어차피 좀 감가를 받기 때문에 급을 올라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급이 조금 올라가서 배기량이 조금 올라간다 해도 취등록세가 그리 많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한 5년 차 되면 세금 혜택을 좀 받고, 실제로 연비나 이런 게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쪽으로 오면 조금 키로수를 포기하고, 어차피 중고차니까 조금 연식 포기하고 조금 급을 좀 높이자, 요런 주의예요. 저는 사실 애매한 아반떼 사느니, 아반떼 신형 사느니, 아반떼 신형엔 요즘에 2,400, 500 하니까 그 돈이면 소나타를 사든지, 무리해서 2,400, 500 하는 그랜저 사는 것까지도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느끼는데 차를 보는 관점이나 성향이 제가 좀 보통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보통의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신차를 많이 좋아하고, 비싸더라도 옵션이 많이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통풍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썬루프 좋아하고, 각종 자율주행, 정확하게는 이제 주행 보조 옵션들, 그 다음에 안전 옵션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조금 그런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썬루프 아예 열지도 않고, 통풍 시트 없이 잘 지냈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토홀드 아예 쓰지 않아요. 안전 관련된 옵션은 충돌 방지 옵션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고, 그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 나머지 후측방, 교차로 충돌 대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행 보조 옵션들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 막 좋아하시면 그냥 신차 사세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결국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는 없기 때문에 중고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가성비고, 결국 좀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돼요. 연식과 키로수가 올라가면 최신 차량의 옵션들은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고, 그거 포기 못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이랑 좀 안 맞는데, 여튼 중고차를 살 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쇼츠에서 올라오는 다른 중고차 유튜버 채널들을 보다 보면 그랜저는 몇 년식 모델부터 사세요. 그래야 무슨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글쎄 중고차를 살 때 그런 옵션이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랑은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중고차를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때려 박지 않은 차를 사는 게,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해. 기본 전제는 차는 어디 때려 박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안 된다. 대부분 문제가 생겨도 고칠 수 있는 문제다. 그게 첫 번째 전제고, 명의 변경이 안 된 차들을 좋아합니다. 명의 변경이 연식이 있다 보면 2회, 3회까지 어쩔 수 없는데, 1인 소유 차량을 굉장히 높게 가치를 둔다. 그래서 1인 소유 차량은 신차를 출고한 사람이고, 1인 소유 차량을 내가 두 번째 소유자로 인수하는 거는 약간 가장하면 거의 신차를 사는 거랑 비슷하다. 왜냐면 첫 번째 소유자는 생돈 다 내고 그 차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1인 소유자가 10만 킬로, 15만 킬로 떴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관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만큼 탔다는 게 오히려 필드 테스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질병 뭐 중고차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이 차에 이 배기량 이 엔진은 사면 안 돼요. 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진 않는 편입니다. 많이 팔리는 브랜드에 많이 팔리는 대중적인 모델들은 뭐 약간의 이슈가 있었다 한들 그렇게 문제를 삼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에서 현대차를 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차를 살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를 살 때 본인이 사고 싶은 차의 그 고질병이라고 검색을 하면 없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무슨 차의 고질병을 검색하기 시작하면 유튜브에서도 연관 동영상이 올라오고 조금 바이어스돼서 많이 노출이 되니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많이 팔리는 브랜드에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차종들은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면 그 이슈가 더 크게 이슈가 되고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유할 수 있고 애프터마켓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례들, 케이스들도 많고 뭐 나중에 리콜 처리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520D 불자동차 불난다고 많이 욕을 먹었지만 그만큼 이슈가 되고 뭐 리콜 처리가 됐죠. 실제로 520D 차주들은 그렇게 별로 뭐 문제를 삼진 않습니다. 뭐 제가 520D 2대나 갖고 있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 뭐 이런 주의예요. 약간 뭐 리콜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뼈대를 먹지 않은 차 1인 소유 많이 팔리는 브랜드 요렇게 가시면 중고차 살 때 뭐 무슨 옵션이 있어야 되고 시트 색이 모여야 되고 심지어는 차 도장 색이 모여야 되는 것까지 보면 좀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중고차를 보고 있고 가성비를 따지는 거니까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되고 가성비를 따지면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싸게 사면 실제로 샀을 때는 생각보다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렴한 물건을 좀 가성비 있게 사면 싸지만 실제로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또 만족하거든요. 의외로 진짜 뭐 200~300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오히려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서론이 긴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개의 차들을 좀 찜해놨는데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찍는 게 목표고요. 대충 제가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서 19년식 IG를 가져왔고요. 요 이후에 IG 그랜저도 있는데 디자인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 맞아서 요 디자인이 좋았던 것 같고 또 연식이 너무 최근 연식으로 가면 이렇게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이런 건 감가를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좀 중고차의 이런 대표적인 차들은 좀 중고차 로스터의 가성비가 조금 좀 떨어집니다. 약간 예전보다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즘에는 제 채널의 영향도 없진 않겠지만 옛날에 중고차를 안 사던 사람들도 이제 시장 진입을 하게 되니까 좀 이런 고급 정보들이 많이 생겨나서 중고차 가격들이 많이 좀 감가가 들대요. 뭐 LF 소나타 감가 안 되는 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야 이거 이 가격이면은 그냥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래서 그랜저도 그렇게 아주 좋진 않습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성비가 있는 차들은 요즘에는 그냥 대형 차들입니다. 대형 차들. 에코스 뭐 EQ900 그 다음에 BMW 뭐 7 시리즈 벤츠 S클래스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런 대형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조금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들이 이제 좀 감가를 많이 맞아요. 그래서 뭐 한 3,500에서 4,000 정도 예산 잡고 BMW 7 시리즈를 고르면 뭐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그랜저들은 감가를 좀 잘 안 맞아서 가성비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어쨌든 좀 대충 볼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에서 19년식 그랜저 선택하고 저는 LPG는 선택하지 않을게요. 보통 다른 용도 차들이 많으니까. 2400, 3003, 그 다음에 3300, 그 다음에 디젤까지 이렇게 골라놓고 자 상위에 등록되어 있는 최근 등록된 차량을 일단 무작위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열어볼게요. 제가 몇 개의 자동차를 좀 제 장바구니에 저장해놨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대충 빠르게 제가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그럼 빠르게 진행할게요. 2018년식 11월 6만 킬로 뛴 그랜저 IG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보험 이력을 먼저 열어봅니다. 보험 이력은 명의 변경이 2회 있고 내차 피해는 233만 4천 원. 요것만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명의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2018년식 11월에 최초 등록됐고 20년도 10월에 소유자 변경이 됐고
20년도 12월 28일에 소유자 변경이 됐습니다. 이 두 번의 내용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앞에 소유자가 한 명이 대략 한 2년 탔고 요거는 실제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차는 헤이딜러에서 차량 번호를 검색하시면 조금 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34개월을 40대 남자가 경남 창원에서 운행을 했고 그 다음에 23개월 동안 30대 남자가 광주 서구에서 7,000km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충남 아산에서 생산이 됐고 광주 서구에서 개인이 3,800만 원 주고 신차로 출고를 했고 이게 이제 10월 달에 대구 매매 상사로 소유자 변경이 된 거예요. 대구 쪽에 상사로 변경이 된 거고 10월 달에 그때 주행거리가 7,000km. 그러니까 첫 번째 소유자가 2년 동안 7,000km밖에 안 타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는 12월 달에 경남 창원 소재의 40대 남성이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한 2년 타고서는 키로수가 6만 킬로대에 나왔습니다. 2,600만 원. 성능 점검을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을 보시면 외판 뼈다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차는 나쁘지는 않은데 앞에 소유자가 2명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차는 아닙니다. 닿습니다. 뭐 실제로 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인 소유 차량을 좋아하니까. 이 차량의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는 121만 1,543원, 타차 가해는 84만 5천원. 어떤가요? 명의 변경 횟수는 1회라서 좋고 보험 처리 내역은 120만 원, 84만 원인데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 내역이 아예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볼까요? 2017년도 6월 2일 최초 출고됐고 23년도 8월 8일에 소유자 변경이 됐으니까 아마 상사 명의로 8월 8일에 변경이 된 거고 이 차는 앞에 소유자가 한 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은 19년도 6월 달에 82만 원, 19년도 7월 달에 38만 원, 19년도 6월 달에 84만 5천 원. 세세한 내역 볼 것도 없습니다. 토탈리 보험 처리 내역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다 보험 처리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면 거의 뭐 범퍼 기스 이런 걸 보험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는 사고차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조차도 다 보험 처리를 한다? 근데 크게 때려박은 거를 보험 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때려박은 차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낮습니다. 성능 점검을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성능 점검을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 성능 점검이 8월 8일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8월 달에 입고가 된 게 맞아요. 아까 명의 변경이 8월 달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뭐 상사로 넘어왔다 다시 판매가 됐다 다시 물건이 들어온 게 아니고 8월 달에 상사로 넘어온 게 맞고 이 차량은 정말 소유주가 앞에 한 명입니다. 이 차를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차는 가서 보지 않고도 살 생각은 있습니다. 실제로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이 차가 대단할 건 없어요. 이런 차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차는 이제 뭐 통풍 시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막 아반떼 막 2,000 막 400, 500 주고 사는 거보다는 저는 아반떼 2,400, 500 주고 사는 거보다는 17년 6월이면 대충 한 6년 됐는데 6년에 28,000km 완전히 그냥 새 차잖아요. 이런 차는 딱 이런 느낌이죠. 그냥 뭐 대치동에 미도 아파트 사는 그냥 아줌마가 그냥 가끔 그 코엑스 현대백화점이나 가고 집 앞에 있는 대치동에 애 학원이나 데려다 주러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뭐 주말에 어디 뭐 강원도 한두 번 갔다 오는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28,000km잖아요. 거의 그 수준의 차량입니다. 그러다가 살짝 범퍼 기스 나면 보험 처리. 괜찮은 차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판매 정보를 봅니다. 판매 정보. 판매 정보를 가면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차량이 나옵니다. 누적 판매대수 47대, 최근 1년 동안 40대, 판매 중인 차량 2대. 이 딜러분은 2022년도 6월 달부터 이 아이디를 갖고 판매를 했고 2대를 판매 중인데 다른 한 대를 열어보면 이 딜러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아반떼 뭐 하이브리드인데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봤더니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 없습니다. 이 차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뭐 완전 멀쩡한 차일 텐데 이렇게 멀쩡한 차를 매수하고 있다. 다른 차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 딜러는 정상적인 차량만 매입하는 딜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전에 봤던 이 차가 사고차일까요? 아닐까요? 이 차가 지금 가격은 2,090만 원인데 저는 뭐 아반떼 신차 2,400, 500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걸 살 것 같고요. 이 차가 침수차면 어떻게 하냐 저한테 맨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침수차 아닐 거라고 봅니다. 가서 꼭 봐야지 되는 건 아니고요. 침수차는 이렇게 엔카 성능 점검을 받지도 않고 보통 침수차를 매물을 갖고 있다면 그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도 이제 개박장 매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딜러는 침수차를 매수하지 않아요. 이 차는 엔카에서 성능 점검을 한번 받았고 외판 벽 따고 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2018년도 8월 그럼 대충 한 5년 됐고 12만 2천 킬로 키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죠. 1,520만 원.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게다가 배기량은 3.0이에요. 사용 이력 있습니다. 최초 출고가 23호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진 않아요. 이 차가 이상이 없는 차일 수 있는데 선수들은 사십시오. 선수들은 잘 골라낼 수 있으면 이런 차 중에 괜찮은 차가 있을 거고 실제로 대부분은 별 문제는 안 될 건데 우리는 리스크가 없는 차를 사는 게 목표예요. 이런 차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골라놓은 차가 몇 개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그랜저 IG 3.0 6기통입니다. 19년 9월식 49,000km 19년 9월식이면 딱 4년 됐고 키로수 49,000이니까 1년에 한 12,000 정도 뛰었습니다. 적당하고 배기량은 3.0 6기통입니다. 가격은 2,500만 원. 그러니까 아반떼 살 돈으로 나는 그랜저 IG 3.0 사겠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차량을 왜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명의변경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없습니다. 이 차는 그냥 완벽합니다. 보험 처리 내역만 봐도. 단 보험 처리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안 한 사고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때려박은 사고를 보험 처리를 안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려박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때려박지만 않으면 돼요. 뭐 문짝 교환, 팬더 교환, 뭐 본넷 교환 괜찮아요. 때려박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때려박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이것만 봐도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뭐 괜찮겠죠. 외판 벽 따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카에서 이 차는 뭐 JBL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했는데 외판 벽 따고 문제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엔카 진단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업계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단연간의 경험상 딜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 딜러는 엔카 진단까지 넣는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차니까 넣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차면 엔카 진단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험에 문제 없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문제가 없다, 엔카 진단까지 받았다, 여기서 다 문제가 안 나온다, 이거를 다 거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하나가 신뢰도가 100%는 아니에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100%를 믿을 수는 없고 엔카 진단도 100%를 믿을 수는 없지만 이걸 다 통과하고 다 정상 보험 처리 내역도 지금처럼 깨끗하다. 이런 차가 뭐 침수차다, 사고차다.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이 정도면 가사 안 봐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게 뭐죠? 이게 3.0은 휠도 멋있고 타이어도 콘티넨탈이 들어가 있는데 49,000km면 타이어를 한 번 정도 교환했을 것 같은데 타이어도 좋은 걸로 교환한 거 보면 굉장히 차주가 좀 경제력이 있고 매뉴얼대로 정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콘티넨탈을 꼈다고 매뉴얼대로 정비를 하고 뭐 넥센 타이어를 꼈다고 매뉴얼대로 정비를 안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뭐 굳이 수입 타이어를 선호하진 않는데 그럼 차주가 굉장히 그냥 시키는 대로 순정품으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다음으로 보는 거는 판매자 정보입니다.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를 보는 거예요.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는 누적 판매 대수가 1200대, 최근 1년 동안 판매 대수가 180대, 이틀에 한 대씩 차량을 판매하는 굉장히 활발한 딜러고요. 판매 중인 차량 7대를 보러 갑시다. 이 차량의 딜러는 2002년도에 계정을 가입했고 누적 판매 대수 1200대. 이 차량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5개를 열어볼게요. 이 5개의 매물을 봄으로써 이 딜러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19년식
4년 된데 2만 킬로. 보험 처리 내역을 볼게요.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명의 변경 횟수 1회 보험 처리 없습니다. 차가 문제가 없어 보이죠. 2019년도 2월에 출고됐고 23년도 9월 25일에 상사로 명의 변경됐을 거고 용도 이력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아예 없어서 이 차도 가서 보지 않고도 사도 되는 차입니다. 2,900만 원. 차값은 좀 있죠.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차가 소형차 뭐 풀옵션 때려받고 사는 것보다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19년씩 딱 4년 된 거 2만 킬로 2,900이면 가서 보지 않고도 살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차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래 살려고 했던 그 49,000km 된 그랜저를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봄으로써 이 딜러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그랜저 IG 2.5 캘리그래피인데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47만 8,978원. 이거 보험 처리 내역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금액 굉장히 작으니까 이런 보험 처리 내역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아요. 명의 변경 횟수 1회. 이 차량은 2020년도 7월 달에 출고됐고 23년도 9월 5일에 상사로 명의가 변경됐으니까 1인 소유 차량. 이 딜러는 1인 소유고 문제가 없는 차량만 매입하는 딜러입니다. 누적 판매 대수도 많고 이런 딜러가 침수차를 매입을 할까요? 침수차를 판매할 것 같아요. 이 딜러가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딜러분은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거 침수차 아니에요? 침수차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딜러는 침수차를 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안전 배틀 땡겨보고 뭐 트림 뜯어갖고 밑에 보고 뭐 이런 행동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이런 딜러한테 가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좀 없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2.4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 볼게요. 명의 변경 1회 97만 7천원. 이 딜러는 그냥 이런 매물들만 갖고 있네요. 다음 차 볼게요. 2019년식 5만 5천 킬로 제네시스 G70 2.0 터보 3,500만원. 명의 변경 1회 53만 6천원. 다 비슷한 차들만 갖고 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는 누적 판매 대수도 많고 다 거의 1인 소유의 보험 처리 내역이 없는 차만 갖고 있고 4년 됐고 49,000km의 가격은 2,500만원. 1인 소유 보험 이력 0건 완전 무사고 브라운 시트 JBL 사운드 2,500만원. 저 가서 보지 않고 구입합니다. 이런 정도의 딜러면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다음 차량 보시겠습니다.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17년 7월식 18, 19, 20, 21, 22, 23 6년 됐고 키로수는 12만 4천 6년 됐고 1년에 2만 킬로 뛰었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 보겠습니다. 가격은 1,600만원. 이 차는 보험 이력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이 있고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외판 벽당은 문제 없고 렌트 이력이 있으면 저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2017년식 6만 킬로 2.4 가격은 2,200만원. 대충 6년 됐고 1년에 1만 킬로 뛰었습니다. 보험 처리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1회 37만 8천원. 괜찮죠? 용도 이력 없고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문제 없겠죠 뭐. 외판 벽다구 문제 없습니다. 엔카 진단 외판 벽다구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죠? 뭐 스마트 크루즈 뭐 있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중고차 살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막 따지고 이러면 중고차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차 다 골라놓고 있으면 땡큐 없으면 그만. 중요한 건 외판 벽다구 보험 처리 내역 그 차량의 명의 변경 횟수 그 차량을 갖고 있는 그 딜러의 성향. 우리 딜러 성향 안 봤죠? 딜러 성향 봅시다. 판매자 정보 들어갈게요. 청주 쪽에 계신 분이고 390대 누적 판매 대수 1년 동안 150대 대충 이틀에 한 대 판매하시는 분.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13대인데 지금 제가 모자이크 처리할 거지만 이렇게 사진에 보통 가족 사진 올려놓으면 딜러가 좀 안 좋고요. 화목한 가족 사진 올려놓은 경우는 딜러가 좀 안 좋았던 경우가 많고 딜러증 올려놓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주 좋은 예후 인자입니다. 대충 보면 다 알아요. 이제는 그냥 이 사람은 2019년도부터 아이디를 가입해서 대충 한 4년 됐고 누적 판매돼서 390대 차량을 대충 한 4대만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차는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우리가 살려는 차량을 갖고 있는 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봄으로써 이 딜러의 성향을 보겠다는 거고 K3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 보겠습니다.
2회 그다음에 보험 처리 비용이 좀 큰데 만원, 10만원, 100만원, 180만원 180만원이면 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 횟수는 이 차량은 최초 출고가 20년도 10월이고 같은 날 소유자 변경돼서 사실상의 1인 소유 같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처리 내역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다음 차 보겠습니다. 18년도 52,000km 보험 처리 내역 볼게요. 그랜저. 렌트 이력이 있고 명의 변경 6회.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런 차는 좀 안 좋은 차도 갖고 있네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19년도 13만 km 보험 이력 볼게요. 명의 변경 횟수 1회 89만 5천원. 괜찮은 차죠. 그러니까 이 딜러는 조금 별로인 차도 갖고 있고 괜찮은 차도 갖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괜찮은 차도 이렇게 엔카 진단을 통해서 어떤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거치면서 판매 중이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차를 잘 골라내면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 막장의 딜러는 매물이 아예 달라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예 쎄해.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열어볼게요. 벌써 좀 쎄한데 저는 그냥 뭔가 쎄하거든요. 이런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1회고 명의 변경 없네요. 452만원, 410만원. 성능 점검 볼게요. 외판 교환도 많고 인사이드 패널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뼈대 먹은 차. 이 차는 뭐 추천하기 어려운 차죠.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차들을 보면 이 차들 중에는 문제되는 차들이 있을 텐데 엔카 진단을 받지 않은 이런 차들이 좀 수상합니다. 살짝 들어가서 보면 카니발인데 보험 이력을 보지 말고 성능 점검을 먼저 볼까요? 이 차도 뒤에 후방 먹었잖아요. 뭐 후방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딜러분이 뭐 저는 솔직히 좋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뼈대 먹은 차를 아예 안 사는 딜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뼈대 먹은 차만 사는 딜러도 있어요. 그걸 섞어서 사는 딜러도 있고. 근데 이런 딜러분은 좀 좋은 차도 있겠지만 좀 문제될 만한 그리 좋지 않은 차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딜러분의 특징이 보험 이력도 노출하고 성능 기록부도 다 노출해서 이 차는 이러이러한 문제는 있어요. 히스토리는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대신에 가격을 싸게 팔면 되잖아요. 대신에 가격은 싸니까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이런 차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가격이 싸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안전한 차를 사려고 하면 이런 쪽에서 차량을 보는 버릇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되게 괜찮은 쪽의 차들만 쭉 보다 보니까 바이어스가 있는데 나쁜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매물들은 다 1인 소유의 뭐 84만 몇천 원, 뭐 43만 몇천 몇백 원, 뭐 이런 차들만 갖고 있는 딜러는 그 누적 판매 대수도 많고 엔카 활동도 오래된 딜러들은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차량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랜저는 감가가 크지 않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만큼 또 차량을 샀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2,400 정도 되면 그랜저 조금 감가 맞은 걸 구입할 수 있는데 거의 새 거 같은, 저는 이제 아반떼 막 신차 막 옵션 때려받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선호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